자, 이번 시간은 지적 공부 제2장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지적 공부. 자, 제2장 지적 공부인데 요 지적 공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등록 사항에 대한 거. 등록 사항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 전산 자료의 내용. 지적 전산 자료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한 거. 지적 공부의 복구.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한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지적공부 쪽에서 이제 한 문제가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 이쪽에서 보통 이렇게 한 문항 정도. 그래서 이 지적공부는 적게는 한 2문제, 많게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사항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적 공부에는 이제 큰 의미의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있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얘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는 다시 몇 개가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봤을 때 넓은 의미의 이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고요. 자, 도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과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크게 3가지를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를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크게 3개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 그럼 토지의 표시라 함은 무엇이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재와 지번은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재와 지번이 등록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소재와 지번이 등록이 안 되면 지적 공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목은 목도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도는 도면이고요.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목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로서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요? 두문자로. 즉 24개는 두문자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차자 쫓아가면 돼요. 그게 차장 천원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주차장이고 공장용지고 하천이고 유원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면적은 장에만, 여기에만 쏙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목과 면적이 등록이 되면은요, 그 토지의 이동 사유도 여기에 등록이 돼요. 토지의 이동 사유도 등록이 되고요. 자, 지적에서의 경계는 도상 경계니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쏙 등록이 되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갖고 정리를 했는데, 지목이 등록이 되면 축척도 등록이 됩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축도장이다라고 표현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무엇을 의미해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나타내고요. 또는 이 소유자도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원인이라든지 변동일자를 나타내는데, 소유자는 대장, 그래서 소대장에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이 되질 않아요.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은요, 변동일자 나와 있죠. 이 변동일자는 265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보면 소유자의 변동일자 있어요. 보통 우리가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접수일자를 하고요. 그 3번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그 준공일을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이더라 이겁니다. 사람에는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고유번호 보시면은 이 고유번호는 전체 19자리로 구성을 해요.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앞에 10자, 19자리를 이 고유번호는 10자리와 1자리와 8자리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10자리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나타내면서 2자리와 3자리와 3자리와 2자리로 나타내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렇게 해서 10자리로 구분하고요. 한 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인데 1번은 토지대장을 나타내고 2번은 임야대장을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인데,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본번 4자리하고 부번 몇 자리다? 4자리. 이와 같이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번호라는 것이 도면번호. 도면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면번호는 토지대장하고 경계천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고 도면에도 등록이 되는데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가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3번 문제, 그 기출문제 밑에 보시면은요, 3번이 틀렸는데 왜 3번이 틀렸냐면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그 표고가 등록이 안 돼요. 표고. 그리고 표고는 지적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표고는 등록이 안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기타적으로 이제 등록되는 것이 지가하고요. 지가하고 토지의 등급이 들어가요. 지가,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65페이지의 맨 위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써 있으면서 일반적인 기재사항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두 개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무엇이다? 등록사항이구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전명부를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이 공유전명부에도 이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요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래서 공유전명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지분이더라 이겁니다. 다른 것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는 등록사항만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사항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인데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집합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지만 집합 건물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이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하나로 되게끔 이거를 일체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등기에서 대지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대지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적공보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인데요. 벽을 생각하세요. 여기에 건물에 뭐가 써 있어? 건물에 명칭이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전유부분에 표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권은 비율로서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돼요. 따라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고요. 특이하게 건물의 명칭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더라. 이러한 것들이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럼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해가지고요. 1번은 지목 때문에 틀린 거죠. 목도장이죠. 2번은 공시지가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은 토지의 이동 사유 때문에 틀린 거고요. 5번은 도면번호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가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렇게 경계점을 X와 Y로서 등록했을 때 등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그리면 여기에 X하고 Y가 들어가요. 좌표값이. 이렇게 좌표값이 이렇게 X, Y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X, Y만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이게 어느 점의 좌표값인지 모르니까 대략적인 필지의 형상을 그려요. 부호도라고 하죠. 이렇게 형상을 그려가지고 왼쪽 상단이 얘가 기준이 1번이에요. 1번으로 오른쪽으로 1년 번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부호도라고 하고요. 여기에 부호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부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부호도라는 것과 무엇이 들어가요? 부호도라는 것과 부호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그 표에 보시면은요. 기타 쪽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비치한다? 도면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의 2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라든지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해야 되고요. 5번 보시면 보통 이제 축척이 500분의 1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농지는 넓기 때문에 500으로 하지 않고 1000으로 해요. 또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얼마까지?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도면에는요. 도면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임야도의 축척은 두 종이에요.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가 있어요? 6000분의 1짜리에 두 개의 축척이 있지만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7종류의 축척이 있죠. 7종류의 축척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5, 6, 30, 5, 6,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00하고 5, 6, 30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500 다음에 얼마? 1000분의 1.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와 같이 7종류의 무엇이 있어요? 축척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야도에도 3000, 6000이 있고요. 지적도에도 이렇게 3000, 6000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하고 임야도의 축척의 공통적인 것은 3000, 6000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도각선이라고 하죠. 도각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좌측 하단에 모서리하고요. 우측 상단의 이 모서리에는 그 수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각선 및 무엇이 등록이 된다? 도각선 및 수치가 등록이 되고 왼쪽 상단에 색인도라는 것이 들어가죠. 인접도면과의 어떤 접속관계를 나타내주는 무엇이 들어간다? 색인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용인시 운학동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라고 하는 제명이 들어가고요. 1200분의 1이라고 하는 무엇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축척이에요. 여기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지적도 제 몇 장, 몇 장 중 제 몇 호,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그 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도면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경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도면에는 이렇게 경계가 들어가줘요. 그리고 지번도 들어가고 지목도 들어가요. 다만 이제 지목을 등록할 때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는 기준점들이 들어가요. 즉 삼각점. 이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되고요. 또한 이렇게 무엇이 존재하면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뭐도 들어가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는데, 이 일반적인 지적도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이 있는데요, 그 제명 끝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좌표라고 씁니다. 좌표라고 쓰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무엇을 쓰냐 이거죠. 오른쪽 하단에는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냐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좌표로 갖고 측량하는 것이지 도면 갖고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그려져 있으면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에 좌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알면 그 좌표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14.16이라고 하는 거리가 등록되는, 예를 들어서 그럼 14.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는데, 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출문제 25회 기출문제 267페이지 맨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정답은 2번이죠. 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2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지적공부의 관리 이쪽을 한번 보면은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지적공부는 이제 관리에서는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지적공부는 어디에다 보관해요? 지적서고에다가.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변경해서 보세요.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되게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할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누가 된다? 국장이 된다. 복제 누가 해요? 국장이 하더라 이겁니다.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 누구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지적공부는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서고 밖으로 반출을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반출할 수 있고요. 지적은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공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본교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당의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해마다 요즘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가 도입된 게 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부동산 종합 공부하게 되면 등록사항이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누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자, 지적 공부의 관리도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역시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하면 부동산 종합 공부하면은 항상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지적 소관청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69페이지 관리 및 운영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 지적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이죠. 그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고요. 역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영구히 보존한 누가? 지적 소관청이.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누구? 지적 소관청이. 3번에 보시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정보를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지적소관청은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무엇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한 4개 정도의 지문을 받는데요. 그 4개에 대한 모든 내용의 앞에 누가 들어가요? 지적 소관청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지적 공부에서 계속 꾸준하게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이 등록사항이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등록사항에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토지의 표시와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기타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뒤에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의 내용이고요. 오른쪽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고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내용이고요. 얘는 등기부의 내용이더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출문제 밑에 25회 기출문제를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4번이죠.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및
지적 전산자료가 있는데 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에서의 가장 핵심은 누가 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느냐 이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고 자료 요청에 4가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가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공주가부 이렇게 공주가부. 공은 바로 뭐예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자료. 부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심화학습이라든지 기본에서도 설명했듯이 4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4가지에는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알아보기에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전산 자료. 4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이제 활용하고자 할 때는요. 미리 심사 쪽에 보세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다만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든지 소속기관의 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우리는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별도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권자 승인은요. 승인은 자료의 무엇에 따라서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달라져요. 여기서 심사는 누가 하느냐?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를 하고요. 이 승인권자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틀리는데 이 자료의 범위가 전국 단위냐 아니면은 시도 단위냐 아니면은 시, 군, 구 단위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 이 전국 단위는 3사람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승인권자가 되는 거고요. 시도 단위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이고 시군구 단위의 경우에는 누가 지적소관청만이 승인권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요. 승인을 하게 되면 정보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방식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공 방식은 전산 매체로 인쇄물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인쇄물로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물일 때는 필지당 얼마냐면은 3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요. 인쇄물일 때는 필지당 3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전산 매체의 경우에는 필지당 얼마? 20원에
그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수입 인지로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그 전산 자료를 제공할 때는 사용료를 수입 증지로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심사사항하고 승인권자의 심사사항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관계중앙행정계장의 심사사항으로는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기타 뭐 사생활 침해 여부라든지 목적의 어떤 사용 방지라든지 안전관리 대책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인권자, 이러한 승인권자들이 심사할 사항으로는 그 관계중앙행정계장이 심사한 거에다가 2개를 더 심사를 해요. 두 번째로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이 2개를 더 심사한다라는 거. 굉장히 오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료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국가라든지 지자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72페이지의 마지막 줄, 상단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다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무엇한다? 면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전산자료의 또는 이용 또는 활용인데요. 참고적으로 심사도 받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토지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272페이지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15회 추가 때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요. 2번에 보시면은요.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할 때는 인지가 아니라 증지로서 납부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자, 복구도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항상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절차법이에요. 지적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항상 절차 위주로 정리를 해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복구는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가요. 복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무엇이 됐을 때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누가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무엇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별도의 누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이겁니다. 얻는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복구하는 거냐면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 등록사항을 복구를 하는 것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등록사항에는 크게 2가지거든요. 2가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소유자는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어요. 두 개 기억하시고요. 자,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등본 가능하고요. 측량 결과도 가능하고 결의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하고요. 6번에 복제된 지적공부도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기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쭉 써져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그래요? 복구 자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뭐 지적공부 부본이라든지 복사본은 안 되고요. 뭐 측량 결과도는 가능하지만 측량 준비도는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구 자료를 무엇을 하자?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오른쪽에 복구 절차를 보세요.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하도록 되는데 이 복구 자료 조사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 내용을 가지고 조사서를 작성하고요. 이 복구 자료도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을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이때 복구 자료 조사서에는요. 조사 면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 면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복구 자료도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측정 면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조사 면적하고 측정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어떤 필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불일치했을 때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요.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그것이 허용 범위 무엇일 땐 이내일 경우에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를 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수 없으면 결국은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은요.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 사항을 게시한다. 복구 자료 조사가 완료되거나 복구 측량이 완료되면 복구 사항을 게시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게시해요? 시, 군, 구 게시판 및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하더라 이겁니다. 날짜가 중요하겠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복구 측량을 했는데 복구 측량을 한 결과 저 복구 자료하고 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경계와 면적을 조정을 하도록 되는데 이 경계와 면적을 조정은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무엇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복구사항을 게시하는 이유는 그 게시기간 동안에 이의를 신청해라 이겁니다. 그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돼요? 게시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적공부를 복구를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273페이지에 복구 절차를 보시면 먼저 복구자료 조사가 나오죠. 누가? 소관청이죠.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자료를 조사를 하자. 두 번째, 복구자료 조사서하고 자료도 작성. 자,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하고 지적도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라서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도를 작성한다. 복구 측량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측량을 하는 거고요. 면적 결정 보면 이거죠.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복구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경계와 면적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복구사항 개시는 복구 측량이 완료되거나 복구자료 조사가 완료가 되면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의 신청은 그 게시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에 복구는 뭐 복구자료 조사서라든지 복구자료도라든지 복구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대장은 복구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는 복구가 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274페이지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구 자료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복구 절차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제2장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 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와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에서 토지의 이동에 대한 것,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토지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